중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삼각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고요. 이어서 할 것이 직사각형, 그 다음에 마름모, 정사각형, 그리고 여러 가지 사각형 간의 관계, 이 정도로 사각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각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각각의 사각형의 뜻, 도대체 그 사각형을 어떤 사각형이라고 약속을 했는지 뜻과 성질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한 사각형이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그러면 그 성질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각형에 대해서는 이 사각형들의 관계가 있어요. 자, 평행사변형에서 어떤 조건을 추가해야 직사각형이 되고 또 직사각형에서 어떤 조건을 추가해야 정사각형이 되는지, 아니면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역시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각형의 성질도 단원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평행사변형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갈 텐데, 자, 사각형. 우리 사각형이 뭐냐면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죠.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사각형이 됩니다. 꼭지점이 4개가 있고 각도 4개가 있습니다. 자, 사각형에는 꼭지점이 4개가 있는데 그것을 적는 순서가 은연중에 약속으로 정해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왼쪽 위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기호를 돌려주면 돼요. 요렇게. 자, 지금 왼쪽 그림에서도 보이죠? A, B, C, D 이 방향으로 흔히들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집이나 교과서나 모두 이런 식으로 기호가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삼각형에서의 기호가 있었어요. 삼각형은 꼭지점이 A, B, C일 때 이거를 표현할 때 삼각형 A, B, C 이렇게 안 적고 요 기호를 사용했죠. 삼각형 A, B, C 이렇게. 삼각형이라는 한글은 우리는 의사소통이 편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의사소통할 때는 불편하겠죠. 이러한 기호를 사용한다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을 때도 편하죠. 이처럼 사각형에서도 A, B, C, D라는 꼭지점을 사각형이라는 기호로 사각형 A, B, C, D 이렇게 붙여 적으면은 이 말이 이 도형을 뜻하는 기호가 됩니다. 자, 이런 약속을 몇 가지 소개를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변이 4개가 있어요. 변이 4개가 있는데 자, 선분 AD라는 변을 기준으로 보면 선분 AB와 선분 CD 요 녀석은 이 녀석과 옆에 있는 변으로 보이죠. 옆에 있고 또 마주보고 있는 것도 보이네요. 선분 AD를 기준으로 선분 BC는 마주보고 있어요. 우선 마주보고 있는 변을 뭐라고 부르냐? 마주할 대라는 한자를 써서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대변. 그러니까 선분 AD의 대변은 선분 BC라고 답하면 돼요. 또는 선분 AB의 대변은 선분 CD라고 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변은 뭐라고 하냐? 이웃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선분 AD의 이웃한 변은 선분 AB, 선분 AD의 이웃한 변은 선분 CD 이렇게 부르면 돼요. 자, 이제 각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이 해볼게요. 각 A 보이죠? 각 A를 중심으로 옆에 있는 각은 각 D,
각 B, 요 녀석이 옆에 있는 각들이고 마주보고 있는 각이 누구? 각 C죠.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각 역시 대각 이렇게 부릅니다. 요것은 대각. 그러면 옆에 있는 각은 이웃한 각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웃하다라는 말이 종종 등장할 때 붙어 있구나, 옆에 있구나. 대각은 마주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쉽죠? 자, 몇 가지 이제 사각형의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평행사변형의 뜻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뜻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자, 두 쌍의 대변, AD의 대변은 BC죠. 요렇게 대변 한 쌍, 요것도 평행하고, 그리고 AB 선분과 선분 CD가 평행하면 그것이 바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뜻이 뭐냐?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에요. 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뜻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각형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자, 마주보고 얘와 얘가 평행하고, 얘와 얘가 평행한 사각형,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자. 그래서 얘가 왜 평행사변형인지 그 이유를 물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요. 그 약속을 정확하게 성질이랑 구분을 하세요. 뜻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자, 뜻을 얘기하고 보니까 평행? 1학년 때 평행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평행이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평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중요한 재료가 있죠. 도형에서 평행하다. 그러면 뭐랑 무슨 각이 같다? 동의각과 억각이 같다라는 성질을 빨리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반대 방향도 성립했죠. 만약에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하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잠시 동의각과 억각에 대해서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나면 두 개의 교점이 생기죠. 이 교점으로부터 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생깁니다. 이 중에 위치가 같은 각을 잡아볼게요. 이 교점을 기준으로 이 직선의 오른편의 위쪽, 이 교점을 기준으로 이 직선의 오른편의 위쪽, 이렇게 이 두 각은 위치가 같아요. 위치가 같은 각을 우리는 얘네들은 서로 동의각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엇갈려 있는 각도 있는데 그 각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점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이 직선 안쪽으로는 하나, 둘, 셋, 4개의 각이 있죠. 이 중에 엇갈려 있는 위치,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엇갈려 있어요. 요렇게 엇갈려 있는 각을 우리는 엇각이라고 불러요. 자,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나면 동의각과 억각은 무조건 생깁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같다는 보장은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 둘, 이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한 관계에 있었을 때 한 직선과 만나면은 역시 교점이 2개가 생기는데 이때는 동의각, 얘와 얘가 동의각이죠. 근데 동의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평행할 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할 때는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마찬가지로 두 쌍의 억각도 발생을 하는데 이 각과 억각은 여기인데 억각의 크기도 어떻다? 같다. 언제? 평행할 때.
이렇게 돼서 했었고, 또 그럼 평행하다 하면은 동의각이 같고 억각이 같겠네 라는 성질을 떠올려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두 직선이 평행한지 안 평행한지 모르는 상태예요. 문제에서 안 주어져서. 그런데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나가지고 각을 관찰해 보니까 여기도 60도야. 그런데 여기도 60도인 거예요. 이렇게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말이 이 두 직선은 평행하네 라는 말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서 역시 이 두 대변이 평행해서 만들어내는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는 전부 같겠죠. 자, 요렇게 대변이 평행해서 만들어지는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도 다 같겠죠. 그런 성질을 뜻 자체에서 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우리는 이 뜻을 기호로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밑에 가로하고, 자, 수학에서 뜻이나 성질을 한글로 적을 수 있어, 한글로만 적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기호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지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만 의사소통이 되지, 외국인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자, 기호가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선분 AB와 누가 평행해요? 선분 CD가 평행하다. 자, 요게 평행하다의 기호죠. 자, 그리고 쉼표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하다. 요렇게 적으면 요것이 바로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의 뜻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면 어떤 것이 성립하냐면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대변의 길이가 같다. 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었어요. 평행한 사각형을 보니까 많이 여러 개의 평행사변형을 관찰해 보니까 대변의 길이가 같더라는 거죠. 자, 평행사변형에서 여기가 10cm면은 그것의 대변 여기도 몇 cm? 10cm가 되고 여기가 7cm면은 여기도 7cm가 되더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더라 하는 성질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자, 이것도 역시 수학자들이 아주 많은 평행사변형을 관찰해 봤겠죠. 그러니까 여기 각이 100도면 마주보고 있는 각도 똑같이 100도고 여기 각이 80도면 마주보고 있는 각도 똑같이 80도가 되더라. 자, 아주 많은 사각형을 관찰했는데 이러한 성질이 발견돼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성질로 탁탁 주장을 하려면 왜 그것이 성립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2번의 성질이 이유가 한 번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습지의 밑에 빈칸에 왼쪽에 그 이유를 같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시작하는 조건이 뭐냐면 이 사각형이 뭐다?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것이 출발 지점이에요. 출발 지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의 조건을 이용을 해서 내가 보여야 되는 결론은 대변의 길이가 같음을 최종적으로 보여야 되고 그리고 대각의 크기가 같음을 최종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변의 길이가 같음을 보이고 각의 크기가 같음을 보이려면 흔히들 사용하는 방법이 삼각형의 합동으로 결국은 삼각형이 합동이 되기 때문에 대응변과 대응각으로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라는 결론의 방향으로 많이 보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각형 하나 딱 삼각형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아이디어로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보이고 싶은 변의 길이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이고 싶은 각의 크기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잡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삼각형 A, 이거는 필요 없는 말이고 삼각형 ABC와 삼각형 CDA 보이죠? 이 두 삼각형에 대해서 관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무슨 변의 길이가 같다는 표현도 없었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것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했죠. 평행하면 뭐가?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억각을 한번 잡아볼게요. 억각 잡는 방법은 Z자를 이용해서 잡으면 편리한데 Z자로 평행선, 평행선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 안쪽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억각이에요. 여기 각과 여기 각이 억각으로 크기가 같겠죠.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각 누구? A, CB, 각 ACB와 각 CAD 이렇게는 억각의 크기가 같아요. 근데 누가 평행해서 억각이 같은지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해서 억각으로 크기가 같죠. 간혹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녀석이 평행해서 그 억각이 같은지 헷갈려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잡으세요. 선생님이 Z자 잡을 때 여기와 여기가 평행해서 평행선, 평행선 그었기 때문에 그때 발생한 억각들은 여기가 같기 때문에 크기가 같은 억각이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번에는 반대쪽 AB와 CD가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선, 평행선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 각과 여기 각이 억각의 크기가 같겠죠. 따라서 이번에는 각 BAC와 각 DCA는 AB와 BC가 CD, DC가 평행함으로 억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각의 크기가 같고 요렇게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뭐는 공통이죠? 선분 AC는 공통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따라서 결국 삼각형 ABC와 삼각형 CDA는 합동이 되겠죠. 무슨 합동이죠? 한 변과 그 양 끝각이 같은 ASA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든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아요. 결국 AB와 대응하는 변인 CD가 길이가 같고 그리고 BC와 대응하는 변인 AD가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1번을 증명을 했습니다. 1번이 왜 그런지 보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왜 성립하는지도 보일 수 있죠.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같을 거예요. 그러면 각 B와 대응각이 각 D죠. 따라서 각 B와 각 D의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각 A는 여기 자체의 크기는 삼각형으로 잘렸으니까 여기서 지금 관찰하면 같은 게 보이죠. 각 A는 각 BAC와 각 CAD 크기랑 같죠. 즉 동그라미 더하기 X인데 그것은 이쪽 편에서도 억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각 DCA와 각 ACB의 크기랑 같고 이것이 각 C가 됩니다. 즉 각 A와 각 C의 크기가 같음도 밝힐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의 성질이 왜 성립하는지 살펴봤어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우선은 여기 공간이 많이 남았죠.
우리가 이렇게 성질을 또 역시 한글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수학적 기호로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 1번의 성질을 조건부터 쭉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사각형 ABCD가 무슨 사각형일 때 평행 사변형이면 뭐가 성립한다? 대변의 길이가 같다. 자, 이것을 기호로 표현해 볼게요. AB라는 것이 평행하고 AB와 CD가 평행하고 또 AD와 BC가 평행하면 평행 사변형이라고 하면 뭐가 성립한다?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다. 자, 선분 AB라는 기호가 꼭지점 A에서부터 꼭지점 B까지 이 모두 지나는 직선으로부터 쭉 잘린 부분, 여기 이 자체의 도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기호였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가 같고 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가 같다. 자, 대각의 크기도 같음이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평행 사변형이면 각 A의 크기와 각 C의 크기가 같고 이 기호 역시 자, 각을 나타내는 도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의미도 가지죠. 그래서 각 A와 각 C의 크기가 같고 그리고 각 B와 각 D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밑에 빈칸 한 줄이 있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할 수 있는 말이 또 정리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평행선을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A, B, C, D 자, 각 A와 각 C의 크기가 같음을 밝혔죠. 그러면 각각의 각을 X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각 B와 각 D의 크기가 같음을 밝혔죠. 각각의 각을 Y라고 해보면은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x 플러스 2y는 360도죠.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면 x 더하기 y는 180도죠. 자, x라는 각을 기준으로 이웃하고 있는 각은 반드시 y라는 각이에요. 이쪽으로 이웃하든 이쪽으로 이웃하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평행사변형에서 두 이웃한 각의 합은 몇 도다? 180도이다. 라는 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잡든 아니면 이렇게 이웃하든 아니면 이렇게 이웃하든 x 플러스 y가 되기 때문에 이웃한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그 이유에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자, 여기와 여기가 평행하죠.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러면 이 x각의 억각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평행선을 이쪽으로 조금 더 연장을 하면 평행선, 평행선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x라는 각이 됩니다. 그러면 x랑 y 더해서 지금 평각을 이루기 때문에 x 플러스 y가 180도임을 이러한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 2번 이웃한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라고 성질을 다시 한 번 더 다른 방향으로 언급할 수도 있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여기가 80도래요. 그러면 여기 각은 이렇게 이웃한 각의 합이 180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0도가 되겠죠.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것. 자,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대각선에 관한 성질입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라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 가지 평행사변형을 관찰해 보니까 대각선을 그어 봤는데 교점이 생기겠죠. 이 교점으로부터 반반되고 반반되고 이렇게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라는 성질을 발견합니다. 역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삼각형들이 지금 많이 보여요. 대각선을 그어 놓으니까. 자, 내가 밝혀야 되는 것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고 또 선분 OA 길이와 선분 OC가 같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 각각을 변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들을 잡아볼게요. 그 삼각형은 바로 OAB 삼각형과 OCD 삼각형이 요 각각을 변으로 가지고 있죠. 혹시 합동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시다. 삼각형 OAB와 삼각형 OCD에서 같은 각이 있나? 역시 출발 지점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평행선, 평행선 이렇게 이용을 하면 여기 각과 여기 각이 억각으로 크기가 같죠. 또 평행선, 평행선 이렇게 Z자를 그리면 여기 각과 여기 각이 억각으로 크기가 같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1번, 2번이 왜 성립하는지 이유를 다 살펴봤기 때문에 1번, 2번의 성질을 다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대변의 길이가 같은 성질까지 이용을 하면 세 가지의 합동 조건을 다 찾은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 각 A, B, O, 여기 X자 각. 이 각은 각 CDO랑 크기가 같죠. 그 이유는 AB랑 CD가 평행하니까 억각으로 크기가 같아요. 또 각 BAO, 빨간색 동그라미 요 각은 각 DCO랑 크기가 같죠. 이 역시 얘네들이 평행해서 억각으로 크기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B라는 변의 길이와 DC라는 변의 길이가 같죠. 그 이유는 성질 1번 때문에 성립해요. 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따라서 삼각형 OAB와 삼각형 OCD는 무슨 합동? ASA,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 각이 같은 합동이 되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말은 OA와 대응변인 OC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OB와 대응변인 OD의 길이가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질 옆에도 적어 놓으세요. 평행사변형이면 뭐다? AO와 CO의 길이가 같고 BO와 DO의 길이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평행사변형의 성질 세 가지를 정리해 봤고 반드시 성질 자체를 암기도 해야 되고 또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설명하는 과정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평행사변형 ABCD라고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평행사변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립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X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 1번 때문에 X는 얼마? 9가 되죠. 그 다음에 3y 플러스 1 자체 이 대변은 16과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3y는 15, y는 얼마? 5가 됩니다. 2번에 평행사변형이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의 크기가 같죠. 자, 요렇게 Z자에 의해서 요 각과 요 각이 억각의 크기로 같으니까 X는 75. 자, 여기가 75면 여기 Y라는 각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이웃한 두 내각의 합이 몇 도다? 180도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각 A와 각 D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돼야 돼요.
각 A는 70 더하기 75라서 145가 되죠. 요거 더하기 요거가 180도가 돼야 되니까 180에서 145를 빼면은 35, y는 35도가 나옵니다. 자, 문제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 사변형 ABCD에서 AD의 길이가 2x 플러스 6, BC가 4x, BO가 2x-1일 때 BD의 길이를 구하시오. 우선 x라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등식, 1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성질?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네요. 4x라는 것은 누구랑 같아야 되죠? 2x 플러스 6이라는 대변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2x는 6이기 때문에 x는 3이죠. 그러면 BO의 길이는 x에 3을 대입하면 5라는 길이가 나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BD의 길이는 5의 2배죠. 왜냐하면 성질 세 번째,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반반, 이등분한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역시 5가 되어서 BD의 길이는 10이 됩니다. 자, 3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 사변형 ABCD에서 각 D의 이등분선과 선분 BC의 교점을 1화 하고 꼭지점 A에서 DE의 내린 수선의 발을 F라 하자. AD의 길이가 8, 각 B가 58도, 그리고 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가 30일 때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시오. 자, x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어떻게 구할까요? 우선 대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각 B가 58도면 각 D도 몇 도? 58도죠. 그러면 그것을 반반 2등분 했다니까 여기 반틈의 각은 몇 도? 29도가 되겠죠. 자, 삼각형 보이나요? 이렇게 굵죠? 자, 여기 삼각형 보이죠? 이 삼각형에서 두 내각을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한 각도 구할 수 있겠네요. 90도, 29도, 그러면 여기는 몇 도? 61도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x가 몇 도일지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x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이 두 번째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웃한 두 내각의 합이 몇 도가 돼야 된다? 180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각 A와 각 B의 크기가 합이 180도가 되어야 돼요. 자, 180에서 58을 빼면은 122도가 돼. 그러면 각 A의 크기가 122도인데 자, 여기 FAD 요 각이 61도였으니까 여기 나머지 BAF 이 각도 몇 도다? 61도다 라는 사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는 61. 그 다음에 y는 쉽게 보이네요. 왜냐면 둘레 길이가 30인데 각각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곱하기 2, 이웃한 두 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한 게 30이죠. 그래서 8 더하기 y, 요것의 2배가 30이 된다는 소리니까 8 더하기 y는 15가 되어서 y는 7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68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 번 더 x각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자, 여기 전체의 각부터 구한 친구도 있겠죠? 왜냐면 이웃한 두 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이 A라는 각 자체가 몇 도다? 122도다. 맞죠? 122도다. 요거를 구한 다음에 이제 생각이 내가 요 각을 안다면 전체 122에서 이걸 빼면 되는데 그런데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각 D가 58인데 그것을 2등분한 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29도가 되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90에서 29를 빼면 여기는 61이 되고
각 A의 크기는 122도니까 122에서 61을 빼면 X는 61이다.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그 다음에 길이는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쉽게 식을 세워서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평행사변형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